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보시게 되는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될 내용은 교수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 이후에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수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포항대학교에 98년도에 포항대학교 3월 왔었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2000년대 초에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같이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유아들을 가리키고 또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 현재 계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보육교사 보수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데요. 가끔 PC방 가서 저희 집 꼬마들과 같이 한번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 시간의 특징이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개강하고 난 다음에 얼굴 보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마트폰 배터리를 항상 빵빵하게 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 기준은 전체 4가지로 나눠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석 평가입니다. 출석 20%, 그리고 중간 평가 30%, 기말 평가 30%, 그리고 기타 평가, 실습 평가해서 2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출석 평가의 경우에 평가 4번째에 있는 기타 평가와 같이 맞물려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하셔서 제가 제시해주는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시게 되면 실습평가까지 받게 되니까, 실제로는 출석과 기타 실습평가가 같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석 점수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각 30%, 30%가 되는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셨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결국 출석이 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수업을 위한 준비는 아까 제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위해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쓰시게 되는데요. 일단 컴퓨터는 실습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오기도 하시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굳이 꼭 새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터리는 빵빵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에 카웃이라는 앱을 설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단순히 교수님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중에 하나가 카웃인데요. 스마트폰에 카웃 앱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앞과 뒷부분에 전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카웃 퀴즈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약간의 경쟁을 붙게 되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재미있어 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카웃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QR 리딩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네이버 QR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네이버 QR이 좀 불안하다 싶은 친구들은 QR 드로이드를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R 드로이드를 이용을 해서 강의 영상이랄지 설문이랄지 가끔은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스마트폰을 진행하기 위한 사용하는 도구가 어플리케이션이 앱이 바로 QR 드로이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서 유아 디지털 교육이라는 이 과목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아 디지털 역량 교육이라는 과목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사항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새로운 기술을 발전한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유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새로운 스마트폰을 써서 가지고 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 포함되어 있는 앱들을 이용해서 유아 교육에 얼마나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과목에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여러 가지 어플들을 이용을 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MS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파워포인트하고 엑셀, MS 워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튜브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같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이용을 해서 교육용 컨텐츠 제작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영상으로 바로 만들어주는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유튜브나 SNS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설문 기능들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기 중반 이후에는 엑셀을 이용한 정보 가공 방법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단어들 중에 파워포인트랄지 유튜브랄지 엑셀이라는 단어를 많이 아실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아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려집니다. 다른 말로는 PT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유치원 선생님 내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대상이 아이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이들의 생각을 조력하는 것을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들은 보시게 되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오피스 단추가 있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중에 저장이랄지 파일 열기들을 할 수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목 표시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작업 중인 파일 이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조절 단추가 나오는데요. 창의 크기 조절이랄지 닫기, 종료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2010이 나오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기존의 풀다운 메뉴들보다는 좀 더 아이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며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및 개요 탭 같은 경우에는 작업되어진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되겠고요. 슬라이드 단위로 복사라든지 붙여넣기 같은 것들이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기 단추 기능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여지는 슬라이드 크기랄지 슬라이드 수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화면 크기 조절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내용에 부연 설명들을 입력할 수가 있고 강의할 때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컴퓨터에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넣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폼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형태의 오피스 테마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용하는 목적이 제목을 사용할 것인지 내용을 넣을 것인지 사진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포맷들이 있으니까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색깔 부분, 도형의 글자 크기 부분 이런 것들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디자인하는 것에 따라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한 장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글자, 사진 등을 내가 원하는 모양과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형태를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색을 바꾸거나 하는 기능들이 가능한데요. 이 애니메이션 기능은 적절하게 활용하시게 되면 유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화면 효과들 중에서 화면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전환 효과 같은 경우에도 한 슬라이드와 한 슬라이드 넘어갈 때 특별한 변화를 줘서 시각적으로 좀 더 흥미롭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하이퍼링크랄지 사진이랄지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워드 아트 등등을 이용을 해서 아주 풍부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전환 효과 등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아트가 있는데요. 계층 구조도 플로어, 기타 등등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구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그냥 사각형 만들고 삼각형 만들어서 연결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만들어진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시는 것들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수업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하고 첫 만남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것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20학번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행복한 수업 시간을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